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울 송파을의 국회의원인 배현진입니다. 먼저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3월의 봄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쌀쌀하긴 한데요. 밖에 나가보시면 그래도 이제 봄볕이 드는구나 하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계절은 착착 바뀌는데 우리 국민들 마음의 겨울은 어쩐지 아직 머물고 있는 것 같지요. 지난주에는요, 설 연휴를 맞아서 저희 송파 지역 주민들을 찾아뵀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한겨울의 어두운 추위를 떨치지 못하고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명절 대목도 포기하고 문을 닫아둔 상점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다가 사람들 줄 선 데는 코로나 선별진료소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상인들의 하소연, 그 말씀들이 가슴에 콕콕 박히면서 명절 대목 보시라고 인사드리기가 송구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디 상인분들만 그러시겠습니까? 긴 경기 침체와 코로나 재난까지 힘들게 겪어낸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제일 크지만요. 제1야당인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의 책임감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을 보내면요. 당연히 봄이 오듯이 이 시간을 잘 극복하면 예쁜 새 날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키우는 분들이 아주 많고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제발 정권 교체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뜨거운 요청들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길 원하는 이 국민들의 기대가 정말 커졌구나. 3월 9일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후퇴해버린 대한민국을 정상의 길로 돌려놓는 일.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주신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며 이 시대의 책무라고 언제나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뼈저리게 느꼈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 목표를 이루어드리겠다고 거듭 약속도 드렸지요. 저희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의 마침표를 찍고 희망의 새 페이지를 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의 5년은 어떠셨어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킨 정부였을까요? 이 정권에서 언젠가부터 전혀 꺼내들지 않는 구호 한 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 구호를 순수하게 믿고 지지하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지켜보시며 내가 그럴싸한 구호에 미혹이 됐었구나 하고 실망감과 박탈감에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정의 첫 단추부터 채용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 내부 정보를 악용한 LH 직원 투기 사건 등 이 정부의 녹을 먹는 자들이 벌인 파렴치한 부동산 범죄들.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내내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국민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공평한 정부였습니까? 지난해 광화문에 몇 번이나 둘러쳐져 있던 경찰 차벽들 기억하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실정을 항의하러 광화문으로 뛰쳐나온 국민들을 한창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던 가운데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며 망언을 뱉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당시 우연히 거리를 지나던 중이었던 집회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들에게까지 살벌한 불신 검문을 했던 바로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의 대규모 집회는 물론이고 종로 한복판에서 수천 명 규모의 기습 시위를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아닌 국민들에게 했던 과감하고 적극적인 불신 검문이나 통신조회 같은 조치를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했습니까? 당시 많은 분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편중됐고요. 과정은 온갖 특혜와 특권으로 얼룩졌고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들은 5년 내내 쏟아졌습니다. 공정사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허탈하게도 깊은 배신감만 떠안겼던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번 실력을 들여다볼까요? 요즘 통 들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소위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들의 경제 정책들이 소득 불평등의 만악이 됐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한 문재인 정부인데요.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든 근본 없는 정책이라며 뜯어말렸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강요들조차도 위험한 정책이라며 여러 차례 언성을 높여 경고했다는 뉴스를 여러분께서도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부터 대기업까지 수많은 경제 현장의 주체들이 이 소주성이 오히려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절박한 목소리로 정부의 전향적인 경제 정책의 전환을 요청했지만 고집불통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고 그때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는 했지요. 그랬던 문재인 정부가 왜 요즘은 당당하게 소주성을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설익은 정책을 용감하게 밀어붙였다가 뒷감당이 커지니까 나 몰라라 하는 이 무능함. 바로 이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입니다. 무능의 표본이 어디 경제정책뿐이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또 어땠습니까?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했던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부동산 꽉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문재인 정부는 짧게는 수개월 단위로 각종 부동산 긴급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무려 28번이나 시도했지요. 부동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이념의 전쟁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그야말로 혼란에 빠뜨렸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임대차 3법 등 졸속으로 고안된 부동산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이에 반대하는 야당을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무도하게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발된 졸속 정책들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잡자하고 여기저기에 막 질러놓은 불에 초가삼간이 탔습니다. 이 화마에 선량한 국민들께서 다치지 않도록 저도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입법안을 냈고 여러 야당 의원들이 보완책을 제안을 했는데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 정권은 이런 보완책들을 통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그러다가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항로를 이탈을 했더라도 곧바로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노력과 의지만 보여줬더라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관대하게 지켜보시면서 정부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을 겁니다. 무능보다 나쁜 것은 오만입니다. 오만한 정부가 국민 모두를 벼랑으로 이끌고 있으면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 주택시장이 정부를 포기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적어도 책임감은 있어야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걸렸던 일자리 상황판도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 5월 정권이 출범을 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국민들에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그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정부가 쓴 일자리 예산이 12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이른바 풀타임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5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에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220여만 개 늘어났다는데 이조차도 예산을 쏟아부어서 간신히 만든 눈속임 일자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시장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통계에 비하면 영락없는 낙제점이지요. 일자리 상황판, 이 성적표 숨겼다고 낙제생이 모범생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홍보해온 취업 통계들과 외부의 여러 전문가나 연구기관들이 파악한 이 취업의 현실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굳이 이런 통계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요. 안정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갈구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잔인한 현실은 언론과 SNS 등 많은 곳에서 수도 없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K-방역의 허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도 했다가 방역의 비상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가 다시 또 끝이 보인다고 하고 국민들이 대체 어느 장단에 안심을 해야 합니까? 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희망 고문에 지치고 또 지치셨을 겁니다.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잘 차단하고 백신을 넉넉히 구하는 코로나 초동 대응에 미숙했던 정부가 이제는 생계곤란과 혹은 두려움, 생활의 극심한 불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엄벌주의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삶을 단속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한한 책임이건만 이 책임을 되레 국민들에게 떠넘기며 고무줄 잣대 사회적 거리두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세계 어느 곳이든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한 약속은 헌신짝이 됐고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책들에 국민들의 삶이 상처받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을 평온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책무조차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의 국격 관리 분야는 또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일 논란이지요. 며칠 전 개막식에는 우리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의 의상으로 소개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중국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이른바 동북공정 시도를 꽤 오래전부터 착착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한복만 등장을 했지만요. 사실 수년 전부터 중국이 각종 국가 홍보 영상 등을 통해서 아리랑과 부채춤, 또 장구, 강강술래, 윷놀이, 김치 같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들을 중국 소수민족의 것이라며 소개해 왔습니다. 심지어 신윤동주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같은 우리의 민족 투사들까지 중국 소수민족이라고 버젓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은 행위인데 정부의 장관은 일관되게 중국과의 갈등이 염려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공분을 일으키고 뒤이어 청와대도 한복이 우리 옷인 건 전 세계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회피하는 유체이탈식의 입장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대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중국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정당한 항의조차 망설일 정도라면 얼마 전 청와대에서 했던 그 한복회의는 국민들께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이벤트입니까? 그러니 쇼만 잘하는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두 해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가 진입을 했다고 지적 삼아서 국격이 높아진 것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 말고 평범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세계 선진국가로서의 국격,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 밖에서는 자꾸만 초라하게 주눅 들고 홀대받는 정부, 집 안에서만 요란한 자화자찬으로 국민들을 자꾸 지치게 만드는 정부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여주는 국격 관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정부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책임과 국격이라는 것도 모르는 이런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이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되풀이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겪은 이 5년의 긴 터널을 되짚어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겨울을 떠나보내시지요.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새 봄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반드시 변화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선정적인 쇼통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눈가림 정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 상실 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 평등, 정의의 이 가치들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다지겠습니다. 국민들께 널리 사랑받는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지역을 통합하며 국민의 도움이 절실한 곳이라면 어디든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분들의 곁에 언제나 국민의힘이 있겠습니다. 또 아픈 분들의 곁에도 국민의힘이 있겠습니다.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이 답답한 현실들을 바꾸고 탄탄한 국가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불공정에 맞서 싸운 인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반드시 사수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패기 넘치는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 겸손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저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혁신의 바람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절망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 단 한 분, 그 어떤 국민의 손도 놓지 않고 새 희망, 새 시대로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